자, 요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모듈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두이노 모듈일 거예요. 그래서 아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 모듈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내용은 아두이노 모듈 중에서 이제 그 실험에 쉽게 쓸 수 있는 게 우노 모듈이 있는데,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건 하드웨어죠.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준비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그래요. IDE,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 자, 그게 이제 스케치인데, 그거를 설치하고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안에 예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실행시켜 보는 것까지 해봅시다. 자, 아두이노 모듈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대요. 지금 비전공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전자 쪽에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어떤 제어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8비트짜리가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성능이 좋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이 모듈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는 이 ARM 프로세서, 스마트폰 안에 ARM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자, 이 ARM, 콜텍스 M3를 이용한 이런 모듈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C++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어렵겠지만 그 아주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개 예제 코드만 들여다보면은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컨트롤러 안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 아두이노 모듈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 PC의 USB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업로드라고 그래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말을 많이 들어봤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라 그러면은 그냥 PC 안에 있는 그 CPU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어떤 계산 처리 장치인데, 연산 장치인데, 이 칩 자체만으로는 동작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 메모리가 붙어야 되고, 뭐 키보드가 붙고, 입출력 장치, 뭐 하드디스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붙어야지 동작하는 이 CPU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그러고, 자, 그러면은 전기 밥통이나 뭐 이런 거를 제어하는데 이걸 쓸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어 기능만 뽑아가지고 칩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이제 가격을 싸게 만든 거.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외부 통신,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에 TV 리모컨에 당연히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겠죠. 조그만, 열어보면 조그만 요 IC 하나 들어 있어요. 그 안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아두이노 모듈, 아두이노 보드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 ABR 요 칩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IC예요. 자, 아두이노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추가한 여러 가지 이런 보드들이 있고, 이제 공부를 해감에 따라서 더 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 아두이노 우노 모듈인데, 여기에 AVR 칩 중에서 ATmega 328P라는 칩을 사용하고 있고, AVR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자, 그 다음에 PC와 USB로 연결,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리얼 통신. 업로드라고 그랬죠. 앞에 업로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운로드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우노 모듈에다가 PC에서 프로그램을 갖다가 써넣기를 하는 걸 갖다가 여기 다운로드 혹은 업로드. 그 다음에 전원은 USB 포트에서 그대로 5V 받아 쓰면 돼요. 따라서 이 모듈을 USB 해가지고 PC로 그냥 연결해 버리면은 기본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세팅이 끝나게 돼요. 자, 만약에 이 우노 모듈을 PC에 연결하지 않고 따로 사용할 경우, 여기 지금 모듈이 있으면 이 안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은 PC와 상관없이 이놈이 혼자 동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USB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원을 넣어주면은 요거 자체가 동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그 전원 잭이 있어요. 그래서 5V를 넣든지 아니면
7에서 12V 정도의 직류 전압을 인가하면 돼요. 자, USB와 외부 전원 9V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외부 전원 두 개가 다 연결되면은 외부 전원을 우선 선택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우는 모듈은 이렇게 돼 있어요. PC하고 연결되는 USB 커넥터 단자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전원 연결하는 경우는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요 놈이 먼저 받아가지고 요 AVR 칩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모양으로 바꿔서 보내줘요. 그러면은 처리를 하고, 또 PC하고 통신할 때도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주면은 요놈이 받아서 PC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바꿔서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PC와 통신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IC가 요놈이에요. 요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외부 장치를 제어를 하겠죠. 그때 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여기 단자예요. 그래서 단자마다 여기 이름이 써 있죠. 0, 1, 2에서 쭉 있고, 그 다음에 3.3V, 5V, 그라운드 뭐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여기는 D012, 여기는 A012, 아날로그 인, 디지털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선을 꼽아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커넥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암 커넥터가 되나, 수 커넥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여기 구멍에다가 납땜해가지고 꼽아서 납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모듈이 손바닥만 해요. 그래서 좀 더 작게 만들고 싶으면은 작게 만들어진 모듈도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은 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그대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두이노 프로 미니 뭐 이런 거. 여기 칩 요게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고, 요 커넥터 단자가 그대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 회로랑 똑같이 여기 연결해 주면은 요 칩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듈 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그랬죠. 자, 요거는 데이터를 8개를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해요. 자, 컴퓨터에서는 전압을 0과 1로 처리를 해요. 전원 전압이 0V, 5V면은 0V는 0으로 인식을 하고 5V는 1로 인식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걸 이진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용하는 수는 10진법을 쓰고 있죠. 10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구별해서 10진법인데, 컴퓨터에서는 0과 1만 구별해요. 그래서 이진법이라고 그러고, 자, 그래서 여기 메모리 하나에는 0을 써놓거나 1을 써놓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 하나의 요 자리를 갖다가 비트라고 그러고, 이걸 8개씩 묶어서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8개가 되면은 전체 0, 1 한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여기 뭐 0, 1, 1, 0 이런 식으로 값을 쭉 넣는데,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256가지가 돼요. 근데 이걸 덩어리로 묶어서 8비트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좀 불편하니까 이걸 1바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8비트를 묶어서 1바이트. 그래서 요렇게 그 8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혹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16개씩 묶으면 16비트가 되고, 이거를 워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4개씩 묶으면 64비트가 되고, 이것도 워드,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우리가 사용하는 PC가 32비트 혹은 64비트를 사용하죠. 그 윈도우 10 그 보면은 64비트, 32비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가 많아지죠.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ARM 프로세서나 이런 거는 이제 8비트를 안 쓰고 16비트나 32비트나 이런 걸 쓰게 돼요.
요 AVR 칩은 아두이노 들어있는 요 AVR 요 IC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 8비트짜리를 사용하고 있고, 더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세서들은 4비트짜리도 있어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문방구에 다마고치 그 공룡 키우기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건 4비트짜리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요. 다마고치 알레나 모르겠네. 한번 저기 인터넷 뒤져봐요. 뭐 어떻게 생겼나. 조그만 이런 게임기인데, 요만한 게임기인데 그 안에 4비트짜리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렬통신, 병렬통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자, 앞에서 이제 데이터를 8개 덩어리로 묶었다고 그랬죠. 자, 8개 덩어리를 묶은 거를 갖다가 한 번에 보내고 받으면 이게 병렬통신이에요. 그러려면 선이 가령 8비트를 보낸다 그러면은 8개 선이 필요하죠.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순서대로 쭉 나열해 가지고 이렇게 0, 1, 2 이렇게 해서 그냥 선 하나로 보내요. 이렇게 되면 직렬통신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선 같은 데다 보낼 때는 직렬통신이 되겠죠. PC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는 이렇게 보내면은 이게 시간이 이만큼 드니까 다 병렬통신을 해요. 근데 이제 외부의 그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보낼 때는 이게 만약에 64비트라 그러면은 64개의 선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선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병렬로 된 데이터를 직렬로 쭉 나열해 가지고 선 하나로 보내요. 이걸 갖다가 직렬통신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USB 포트가 바로 대표적인 직렬통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PC에서 USB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64비트 데이터를 보내더라도 요 USB 포트의 그 선을 잘라서 보면은 선이 5개 가닥밖에 없어요. 5가닥. 전원선 뭐 2개, 그 다음에 데이터선, 그 다음에 뭐 그라운드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가닥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직렬통신, 병렬통신이 무엇인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고, 자, 앞에서 아두이노 그 모듈에서 외부 장치를 제어할 때 선을 연결한다 그랬죠. 그거를 갖다가 포트라 그래요. 외부 프로세스가 외부 장치하고 통신하는 그 통로를 포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포트를 통해서는 디지털 값 0 아니면 1을 보내고 받아들이고, 입력, 출력,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값을 내보내거나 뭐 읽어오거나 할 수 있어요. 그건 AD 컨버전, DA 컨버전.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그 포트 선이 여러 개 있는데 각각 그 선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개 선에서만 데이터 보내고 받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트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디지털 값을 보내고 받고, 아날로그 값을 보내고 받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한 포트를 General Purpose IO에서 GPIO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의 입출력 포트는 결국 이제 그냥 GPIO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입출력 포트가 있죠. 여기 디지털, 여기 아날로그, 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이제 요 각각의 핀에서는 디지털 입력을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고, 아날로그 입출력은 마찬가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내보내거나 뭐 이렇게. 내보내는 건 없어요. 이 아두이노는 그 싼 가격의 프로세서라서 아날로그 출력은 내보내진 않는데 아날로그 입력은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디지털 출력을, 입출력을 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하고 그라운드 단자.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라운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렁이 표시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PWM이라고 써 있죠. 자, 그래서 각각의 입출력 핀, 입출력 포트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써 있고, 여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도 기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RX, TX 뭐 쭉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자, 내가 요 핀을 쓰겠다 그러면은 여기 요 번호를 쓰든지 아니면은 여기 녹색으로 표현한 요거는 이제 A0 핀이에요. A0 포트예요. 여기는 13번, 여기 13번 핀 혹은 13번 포트. 자, 여기 이름이에요. 숫자가. 요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디지털 입출력 핀 여기 요거 디지털 입출력 요거는 아날로그 입력과 디지털 입출력을 겸해요. 요 놈이. 자, 디지털 입력 출력 핀은 자, 논리값으로는 하이 혹은 로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 혹은 0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5V, 전압으로 치면 5V, 0V가 돼요. 자, 디지털 입출력 핀은 14개가 있어요. 여기 13까지 0부터 13 여기도 있네. 18, 19까지 14개가 아니네. 16개네. 그 다음에 0부터 13, 그 다음에 자 13번 핀은 내부 회로에 LED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13번 핀은 여기에 연결해 가지고 외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데 요 보드에서 나오는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LED가 하나 붙어 있어요. 요 13번 핀에. 자, 아날로그 입력 핀은 A0부터 여기 A0부터 A5까지 요게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들이는 핀이에요. 자, 아날로그 입력은 0에서 5V의 전압을 받는데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 전압을 읽어오게 되면은 0에서 1023의 10비트의 정수로 변환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0은 0으로 읽어오게 되고 5V가 들어오면은 이걸 1023으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0에서 5V 사이를 0에서 1023 요거를 비트로 바꾸게 되면 10자리가 필요해요. 10비트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환산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돼요. 자, 출력 마찬가지 하이 혹은 로우, 전압 출력은 5V 혹은 0V가 돼요. 디지털 입력 출력 14, 19도 있네. 어디 갔어? 요거는 아날로그 입력도 되고 디지털 입출력을 겸해요. 14번부터 19번인데 여기 18, 19번이 핀이 두 개가 더 나와 있어요. A45 이쪽이.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은 없다고 그랬죠. 아날로그 출력은 없는 대신에 아날로그 출력을 흉내내는 출력을 내보내요. 그걸 PWM이라 표시했고 이렇게 지렁이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그러니까 디지털 출력인데 아날로그 흉내를 내는 출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요거는 요 핀이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여기 3, 5, 6, 9, 10, 11번 핀만 이렇게 내보낼 수 있어요. 자, 아날로그 출력은 아날로그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로 쓰면 되고 거기에 0부터 255 사이의 정수값을 PWM으로 변환해서 내보내줘요. 자, 아날로그 입력을 0에서 1023까지로 변환한다고 그랬죠. 아날로그 출력은 0에서 255까지 변환해서 출력을 내보내요. 자, 내보내는 출력은 0에서 255 사이의 정수값을 내보내는데 실제로 요 하드웨어에서 나갈 때는 PWM으로 변환돼서 나가요. 그거는 0과 1만 나가는 신호가 나가게 되는데 어떻게 나가냐면은 가령 이제 0의 출력이 나가면은 요게 전부 로우 값이 나와요. 근데 아까 앞에서 255 0이 나갈 때 255가 나갈 때 요거 이제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255예요. 255 나갈 때는 여기 전부가 하이가 나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128 이렇게 나가면은 자, 일부 신호는 하이, 일부 신호는 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이와 로우의 신호의 이 비율을 조절해서 나가요. 그 비율을 갖다가 듀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5%, 여기 50%, 75%, 여기 하이가 나오는 비율, 하이와 로우에서 하이의 비율을 갖다가 듀티라고 그래요. 듀티 사이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8, 뭐 127이 나가면은 50% 듀티로 나가게 되고 64 출력을 내보내면은 25% 듀티, 191이면은 여기 75% 듀티, 그 다음에 255면은 100% 듀티, 0이면은 0% 듀티 이렇게 해서 나가요.
그래서 원래는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디지털로 내보내는데 이렇게 샘플링된 이런 값으로 나가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값을 못 내보내고 이렇게 변환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호의 전체 크기는 요 한 칸에서 요 하이가 되는 1이 되는 면적이 얼마인가, 요거는 100%가 되고 요거는 75%가 되고 요거는 50%가 되고 요거 25%가 되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 값을 흉내를 내게 돼요. 그래서 낮은 값이 나갈 때는 요게 나가게 되고 높은 값이 나갈 때는 요 놈이 나가는 거죠. 중간 값이 나갈 때는 바로 요게 나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변환을 해서 내보내는 것 갖다가 PWM 펄스 위드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통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 제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PWM 방법은. 자, 그 다음에 포트의 대입 출력 명령어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뭐 뒤에 다시 하겠지만, 자 앞에서 봤듯이 포트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포트에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출력을 내보낼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각각의 포트마다. 자 그래서 그 포트를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핀 모드예요. 핀 모드 명령어, 그 다음에 핀 번호. 자 몇 번 핀, 1번 핀을, 자 모드는 입력이나 출력이냐, 1번 핀을 입력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줘야 그 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보낼 때 디지털 라이트, 자 몇 번 핀에 얼마 값을 내보낸다.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 자 몇 번 핀. 자 요게 이제 디지털 입출력이고, 아날로그 입출력은 아날로그 라이트 핀 번호 라이트 값, 요건 0에서 255 값을 내보낸다고 그랬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읽어오는 건 아날로그 리드 핀 번호. 자 그러면 0에서 5V 값을 읽어서 0에서 1023까지의 정수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 대문자 있는데 요거 구별해요. 중간에 대문자가 들어갔죠. 이거 해줘요. 그래서 요거 명확히 요거 타이핑을 해줘야 프로그램 명령어를 인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PC하고 통신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 PC의 데이터가 오면은 요 놈의 칩이 바꿔서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것도 아두이노한테, 요 칩한테, 자, 내가 지금 이 통신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냥 어떤 것도 프로그램 되지 않은 동작을 하지 않아요. 자, 내가 PC하고 통신할 거야 그러면은 거기 이미 다 그런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리얼 비긴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통신을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시리얼 비긴.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터는 PC로 내보내는 걸 이제 프린트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리얼 프린터 LN은 내보내면서 한 줄 바꿈을 하라고, 시리얼 리드는 읽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속도, 그 다음에 읽거나 쓰거나 하는 값 여기 들어가게 되고, 여기 대문자, 여기 점, 이런 거 다 구별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 많이 사용할 명령어들만 몇 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데이터를 이쪽으로 읽어오거나 내보내는데, 그러면은 읽어오고 내보내고 하는 핀이 포트가 있겠죠. 그 포트가 여기 0번 1번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쪽으로 나가는데 그 선이 이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어요. 신호선이. 그래서 요 들어오고 나가는 걸 갖다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LED가 어딘가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여기 있네. LED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요 LED가 불이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지금 PC하고 통신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통신하는 선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PC하고 통신할 때는 요 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른 회로를 붙여 놓게 되면은
통신하는 거랑 이쪽 회로랑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회로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PC 통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PC 통신이 될 때는 요 회로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연결할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에 LED가 보통 4개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지금 3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3개밖에 안 보이는데, 자, 요거는 PC하고 통신할 때 불 깜빡깜빡 거리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13번 핀, 여기에 연결된 LED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13번 핀으로 나가거나 들어오면은 여기 값에 따라서 LED가 불이 켜져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외부 장치 연결하지 않고 13번 핀의 LED를 켜보거나 끄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체크 같은 거 할 때 간단하게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자, LED 앞에 여기 LED. 자, 보통 보는 LED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예요. 이렇게 다리가 길이가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한 2V 정도 전압을 걸어주면 불이 켜지고, 당연히 뭐 긴 쪽이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극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타버려요. 그러니까 2V보다 더 높은 전압이 걸리면은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타서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흐르지 않도록 보통 이렇게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줘요. 붙여줘서 연결해요. 요게 LED의 그 기호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화살표 방향은 여기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전류가 이제 여기 5V가 걸리면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러면서 LED에 2V가 걸리고, 그 다음에 요 저항에는 나머지 3V가 걸려서 전류가 많이 흐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V는 IR 다 배웠죠. V는 IR 아마 중학교 때쯤 배웠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저항에 3V가 걸리고, 요 저항의 크기가 220옴 요거예요. 220옴. 여기 보면은 빨간색, 갈색, 갈. 나머지 금색, 요건 뭐 읽지 말고. 자, 225옴짜리에 3V 전압이 걸리면 0.0136A니까 13.6mA. 이쪽으로 13.6mA가 흐르면서 그 전류는 그대로 LED로 들어가게 되죠. 자, LED는 요 정도 전류가 흐르면 LED 밝게 켜져요. 이렇게 해가지고 LED를 켜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 아두이노 13번 포트가 그 모듈 안에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여기 요 LED가 지금 요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5V 출력 하이가 나가죠. 하이를 내보내거나 혹은 1을 내보내게 되면은 여기 출력이 포트가 5V가 나가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LED에 불이 켜지게 돼요. 자, 그래서 LED를 켜는 방법은 5V를 걸어주는데, 저항, 그 다음에 LED 0V, 이제 그라운드 땅이죠. 보통 0V를 그라운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V 이렇게 되면은 요 LED가 불이 켜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켜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그 아두이노 모듈에서 프로그램으로 제어해서 켜야 되죠. 자, 그래서 그라운드는 그대로 두고, 그라운드는 그대로 연결해주고, 자, 이 5V 대신에 포트에다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이가 들어가면은 하이 출력을 내보내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켜지겠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5V 전원에다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쪽을 포트에다 연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트라는 거는 여기다가 지금 선을 꼽아서 연결하는 거예요. 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포트를 여기다 연결해 주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로우가 되면 되죠. 0V가 되도록 하니까 출력을 0을 내보내면 돼요. 여기는 출력을 1을 내보내면 되고, 이런 하이 혹은 5V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디지털에서.
자, 로 혹은 0은 0V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요 선을 포트에다 연결하고 여기는 5V 전원에다 여기 그대로 연결돼 있고 포트에다가 로 혹은 0 내보내면은 그 전압이 걸리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LED가 켜지게 돼요. 그래서 포트 출력을 로로 내보낼 때 켜지거나 혹은 하이로 내보낼 때 켜지도록 하기 위한 LED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예제인데 예를 보면은 이제 5V에 연결된 경우에는 저항 LED 여기 지금 5V 플러스 쪽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돼야 돼요. 선 이렇게 해서 포트에다가 여기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은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죠. 따라서 여기는 로우가 출력이 나와야 요게 켜지죠. 자, 그렇지 않고 여기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 놨어요.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요 극성.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가 나와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요 놈이 켜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포트 출력을 하이로 해서 켤 수도 있고 로우로 해서 켤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아날로그지만 디지털 출력, 입출력을 겸한다고 그랬죠. 그거는 핀 모드에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내가 지금 아날로그로 쓸 거다, 디지털로 쓸 거다, 입력으로 쓸 거다, 혹은 출력으로 쓸 거다. 요거는 프로그램에서 결정을 해주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하드웨어적인 내용도 설명을 했고, 자, 프로그램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쉽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을 프로그램 통합 개발 환경, 그래서 IDE라고 그래요.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그러나 Environment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아두이노에서는 요 ID의 이름을 스케치라고 그래요. 그냥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짜라 이런 얘기겠죠. 자, 스케치는 여기 www.arduino.cc 들어가면 돼요. 근데 몇 달 전까지는 익스플로어에서 됐는데 지금은 익스플로어에서 안 되더라고. 크롬이나 뭐 다른 데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운로드 창이 열리고 거기에 가장 최신 버전의 ID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버전이 계속 올라가는데 12월 현재 요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여기 윈도우즈 zip 파일 요거 다운로드를 해주면 돼요. 자, 맥킨토시 쓰는 사람들은 요거 받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습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어디 갔어? 도네이터라고 나와 있죠. has been downloaded. 도네이션 돈내라고 이제 나오는데, 자, 이게 돈내라는 게 아니고 기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컨트리뷰트 다운로드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클릭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돈을 갖다가 물더라고. 자, 이거 하지 말고 just 다운로드 눌러요.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걸 모르고선 지금 돈 내야 되나 보다. 이거 유료 아니에요 하면서 이걸 돈 내고 이걸 누르고 나서도 해보니까 다시 다운로드가 안 돼가 또 이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자, 짱 무시하고 just 돈 있는 사람은 이거 해도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돈이 없거나 난 도네이션 하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just 다운로드 클릭해요. 자, 그렇게 해서 받으면은 여기 zip 파일이 압축 파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설치하고 싶은 데다가 여기 zip 파일을 풀어주면 되는데 그냥 바탕화면에다 풀지 말고 자, 뭐 C나 혹은 뭐 D의 가장 하위 디렉토리 뭐 요런 데다가 지금 내가 그냥 이거 그냥 풀어놓은 건데 바탕화면이 시작해서 풀지 말고
로컬 디스크 D 혹은 뭐 C 이런 데다가 여기 풀면은 쫙 풀릴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은 여기 arduino.exe 요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면은 스케치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duino.exe가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자, 요거 요렇게 보이는 경우, 자, 파일 확장명 여기 그 폴더 위쪽에 가면은 파일 홈 공유 보기 있고,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나올 거예요. 파일 확장명을 클릭하면은 여기 exe가 보이고, 요거를 빼면은 여기 그냥 아두이노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아두이노밖에 안 보여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 클릭해서 파일 확장명이 보이게 하면은 여기 보일 테니까 그거를 이제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행시켜 보니까 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바 런타임 에러, 자바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경우. 자, 요거는 자바를 인터넷 찾아 설치해 주면 돼요. 자, 요거는 뭐 무료 자바 다운로드 뭐 이런 거, 그냥 무료니까 자바 다운로드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은 사이트 바로 열려요. 그래서 무료 자바 요거 클릭해 주면은 설치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스케치 요거 실행시키면은 이제 창이 아두이노 창이 열릴 거예요. 어디 갔어? 자, 요 창이 열릴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열린 상태인데, 자,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작업 폴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면은 그 프로그램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내 문서 밑에 아두이노 폴더 안에 디폴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아두이노 그 스케치 창을 요거 말고, 자, 요거 창을 열면은 파일 밑에 환경 설정 들어가면은 스케치북 위치 나와요. 자, 그게 보통은 내 문서 밑에, 내 문서가 도큐먼트죠. 그 밑에 아두이노 폴더 안에 내가 짠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디렉토리를,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넣어주면은 그거를 이제 기본 폴더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도큐먼트 혹은 내 문서 밑에 아두이노, 자, 요 폴더 만들어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한 파일들이 들어가는데, 자, 내가 작성한 코드는 여기 파일의 모양이 INO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파일 이름이 뭐뭐뭐 이렇게 돼 있죠. 뭐뭐.ino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자, 요거는 여기에 아두이노 밑에 폴더 이름이 같아요. 아날로그 ADC 밑에 아날로그 ADC.ino.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의 파일 이름인데 그 폴더 이름하고 파일 이름이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지가 자동으로.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앞에 직렬통신 같은 거 설명했죠. 자, 뭐 내용은 넘어가고, 자, 컴포트. 옛날 PC에는 여기 직렬통신이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그 커넥터가 PC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직렬통신의 그 하드웨어의 모양을 갖다가 흉내내는데 이거를 에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직렬통신이 연결되려면 포트라는 창을 하나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포트 번호를 할당하는데, 자, PC에서 USB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자, PC하고 연결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방법은 직렬통신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직렬통신 프로그램이 돌면서 그 포트를 연결해 주는데, 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전송을 요 칩이, 담당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칩이 그 작업을 하는데, PC는 이놈이 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자, 이놈을 어떻게 써라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요 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이 싼 아두이노 우노 보드에서는 CH340이라는 IC를 사용해요. 그래서 PC한테 CH340용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 PC에 프린터 설치하면 프린터를 연결하면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죠. 똑같아요. 이 우노 보드에 요 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 CH340용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USB 케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드웨어 준비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윈도우에서 설명을 합니다. 마우스를 갖다가 여기 윈도우 그림에다 싹 올리면은 요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장치 관리자를 선택해서 클릭해줘요. 자, 그러면은 장치 관리자 이렇게 열리는데, 자, 앞에 우노 보드를 USB 포트하고 연결해 놨으면은, 아두이노 우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포트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컴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포트 번호예요. 직렬통신 포트가 할당됐을 때는 컴 숫자 이렇게 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번호는 떴는데, 연결을 됐는데, 아직은 직렬통신을 위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드라이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요 IC가 많이 쓰는 게 두 가지예요. FT232하고 CH340. 원래 오리지널 보드에는 FT232가 들어있어요. 요 IC가. 근데 이건 가격이 좀 비싼가 봐. 그래서 그 호환 보드에서는 싼 가격에 CH340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가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아두이노 요거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업데이트 요거에서 요거를 클릭해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드라이버 설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설치가 끝나면은 이제 이놈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름이 나올 거예요. 여기 그냥 아두이노 우노 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놈이 인식을 하게 되면은 아, CH340이 있구나라고 인식하면은 요렇게 뭐 하여튼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PC마다 달라요. 보드마다 또 달라요, 이거. 그래서 설치가 되면은 처음에 연결됐던 거하고는 다른 이름으로 아마 조금 바뀔 거예요. 자, 설치가 안 되면은 여기 첨부 드라이브 파일을 붙여 놓을 테니까 그 파일을 열어서 그걸 실행시켜서 설치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매킨토시를 쓰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써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써본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자, 이렇게 하면 된대. 저기 설치 설명한 PPT를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 보고선 설치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맥 드라이버는 여기 압축 파일로 다시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고, 자, 설치 매뉴얼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은 금방 뭐 인식을 하고 동작한다니까 요것대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 실행을 합시다. 요거 클릭해 주면 돼. 자, 여기 안 보이면은 그냥 아두이노만 된 놈, 자, 요거를 실행시키면 돼요. 자, 어딘가에 나는 여기 로컬 디스크 C에다가 여기다 파일을 풀어놨어요.
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실행을 시킵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열릴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본 창인데,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기 명령어들을 그림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텍스트 에디터에 여기 프로그램 작성 페이지고, 자,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컴파일. 요거는 요게 이제 문법적으로 제대로 잘 작성이 됐는지 확인할 때 요거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문법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못했으면은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뜨면서 그 해당 줄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면 되고, 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자,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지. 여기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모듈에다가 구워 넣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업로드, 다운로드 혹은 굽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요거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요 프로그램이 이제 우노 보드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 문제가 있으면 여기 에러 메시지 표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노 보드하고 연결될 때는 여기 USB 케이블을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포트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포트 설정이 되면은 여기에 포트 번호가 표시가 돼요. COM4로 지금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보드가 없거나 설정이 잘못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날 거예요. 여기에 표시가 안 될 거예요. 컴 번호가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지금 아두이노 모듈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모듈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는 툴 여기 클릭 보드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지뉴인 우노라고 하는 데 있는데, 자, 아두이노 지뉴인 우노를 선택해서 클릭하면은 이 스케치가 지금 어떤 보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얘기한 대로 여기 컴 번호가 나온다고 그랬죠. 컴5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툴 밑에 포트에 들어가면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포트 번호가 몇 개가 쭉 떠요. 그 중에서 여기 컴5를 선택해서 맞춰줘야 돼요. 장치 관리자에 있는 컴 번호하고 여기 스케치에 있는 컴 번호가 맞아야 두 개가 서로 통신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안 맞으면은 통신이 당연히 안 되고, 컴 번호가 맞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뜰 거예요. 컴 번호 지금 몇 번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자, 여기 설정한 거랑 여기랑 안 맞으면은 당연히 뭐 여기도 잘못된 컴 번호가 표시될 거고 통신은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윈도우 그림 여기 화면 제일 왼쪽 밑에 클릭 장치 관리자 포트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들어가면은 새 파일, 자, 새 파일 클릭하면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 아니면은 기존 파일 작성해 놓던 게 있으면 열기 들어가면 되고, 최근에 작성했던 파일은 여기 최근 파일 열기. 그 다음에 예제 코드는 여기. 대부분 요거 4개를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파일 첨부한 코드가 있으면은, 자, 열기에서 불러오면 돼. 자, 어딘가에서 카피해가지고, 텍스트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컴파일 할 때, 요거나 요거 할 때 가끔씩 에러가 나요. 이게 텍스트 에디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빈칸이 조금 이게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텍스트 에디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카피해 가지고 이쪽 페이지로 페이스트 해주게 되면은 가끔 에러가 나는데, 그때는 요 빈칸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빈칸들 여기 몇 칸이 비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램을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줄을 갖다 요렇게 여기서는 조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덴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빈칸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카피 페이스트해서 넣는 경우에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나면은 그 빈 칸들을 다 없애고 다시 컴파일 하면은 에러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명령어들은 C 언어와 유사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거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들이 여기 아두이노 들어가서 레퍼런스 en 들어가면 아두이노 명령어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고, 자,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여기 도큐멘트 들어가서 레퍼런스 들어가서 클릭하면은 랭귀지 레퍼런스 하면서 화면 쭉 내려가면 요 밑에 쪽에 그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에 사용하는 그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고 설명 뭐 예제들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작성된 예제 코드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트 들어가면은 도큐멘트 튜토리얼 클릭하고 빌트인 example 들어가면은 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요 안에 각종 예제 코드들이 이미 다 작성돼 있어서 그거를 불러다가 써도 되고 거기에 이제 명령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스케치 안에도 똑같이 예제가 있어요. 똑같이, 요게 있는 예제가 그대로 여기도 들어가 있는데, 파일 밑에 여기 예제 들어가면은, 여기 클릭해 들어가면은, 쭉 여기 예제들이, 여기에서 베이식 들어가서 여기 클릭하면, 여기 또 이제 안에 이렇게 가지고 창이 뜨는데, 여기에 예제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어떤 거, 그러면 그거 클릭해 주면은, 그 창이 뜨면서 예제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이렇게 새 창 열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void setup, void loop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셋업은 앞에 우리가 포트를 입력으로 할 거냐 출력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적인 거를 설정해 주는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대부분은 반복 동작을 해요. 전기밥솥 하면은 온도 설정해 주면은 계속 그 온도 유지하도록만 제어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동작을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해서 루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반복 동작 하는 거는 요 안에다가 작성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 처리는 여기다가 써주는데 여기 요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 어떻게 해 라는 작업을 알려주는 걸 갖다가 여기다가 써줘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파트로 프로그램은 구별이 돼요. 뒤에 예제 코드 보면은 금방 이해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블록 단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자, 요걸 함수라 그래요. 함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함수 이름 앞에 셋업 루프 있었죠. 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는 여기다가 써줘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보내는 경우는 여기다가 어떤 형태로 이제 내보낸다 할 때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요 안에 함수 프로그램들 어떤 연산할 거다 하는 걸 요 안에다가 작업해서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셋업이라는 함수, 루프라는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 가령 이제 1 더하기 2는 3이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그 연산하기 위해서는 1과 2, 3을 저장할 메모리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메모리 공간을 선언할 때 이걸 변수 선언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식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뭐 정수형으로 되느냐 혹은 뭐 실수형으로 되느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문자형으로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이제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변수 선언은 프로그램에서 가령 이제 바이트, 이거 8비트를 한 덩어리로 이제 메모리를 선언해주고, 여기 메모리 하나가 이제 준비가 되고, 요 메모리의 이름은 X가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안에다 값을 1을 갖다가 미리 저장을 해줘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인티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인티저 A, B 하면은, 자,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생기는데, 지금 A, B, 이제 이게 콤마로 돼 있죠? 그러면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고. 자, A는 그냥 있고, B는 10이라고 돼 있죠? A는 아직 아무것도 저장이 안 된 상태고, B라는 메모리에는 10이 저장돼 있게 돼요. 이렇게 선언해 주게 되면은. 마찬가지 플로트는 실수형이 저장되고, C라는 이제 메모리가 준비가 되는데, 자, 여기는 10.0이라는 실수니까 뭐 점 이렇게 되겠죠. 10.0이라는 숫자가 저장이 돼요. 자, 이렇게 메모리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이 메모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가령 A 더하기 B. 자, 보통 이제 출력은 이쪽에다 써요. 자, 이거 연산을 하라 그러면은 A와 B와 C의 메모리가 미리 선언이 돼 있어요. 선언이라는 게 메모리를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값들을 읽어와서 계산해서 써놓기를 하죠.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런 명령어들을 쓰기 전에 반드시 변수 선언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변수 이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여기 디지털 라이트, 루프 이런 거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약을 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여기 전처리라고 그랬죠. 자, 전처리라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앞에다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define port 10 해주면은 프로그램 뒤쪽에 포트라는 문자가 나오면은 이걸 10으로 바꿔버려요. 그냥 대치해 주는 거야. 리플레이스 해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요렇게 사용할 수도,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고,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해주면 요 포트라는 거를 앞에서, 선언을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프로그램을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10이라는 숫자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꿀 때 여기에 들어가서 바꿔도 되는데, 앞에 여기에서 요 10을 갖다가 11로 바꿔버리면은, 여기 포트가 11로 인식을 하게 돼요. 자, 마찬가지 sum이라는 문자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서 프로그램의 중간에 어딘가에 sum이라는 문자가 나오면은 요렇게 바꿔주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요렇게 선언했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A 더하기 B 가로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갖다가 쉽게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define이라는 요걸 갖다가 매크로라고 그래요. 자, 이거 프로그램을 쉽게 짜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해요. 자, 이것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뒤에서. 어차피 뒤에서 다 보게 될 거니까 쭉 그냥 보고, 편안하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아두이노 모듈은 기본적인 프로세스만 들어가 있고 외부 장치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아두이노 요 보드는 2005년, 굉장히 오래라고 하나? 지금 요거를 보는 학생들은 다 2005년 이전 출생한 학생들이네. 자, 많은 장치들을 이제 연결해 가지고 쓰는데, 이게 대부분 쓰는 장치들이라는 게, 대충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미리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장치들이 뭐 수백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장치를 갖다 쓰는데 그러면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초음파 이제 송수신기예요. 거리계 같은 거 만들 때 송신, 수신. 자, 이거 할 때 요 하드웨어는 요 기판의 뒤쪽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송신하고 수신하고 신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의 동작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비전문가들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갖다가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부 장치를 제어할 때는 프로그램을 내가 직접 그 하드웨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외부 장치들을 주변 장치를 만들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해줘요. 이걸 라이브러리라고 그러고, 그냥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쓰면 돼요. 물론 요거 이제 함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뭐 라이브러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거면은, 자,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들어가서 라이브러리 관리. 자, 여기 들어가면 요 스케치에서, 자, 그러면 요게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창이 열리는데, 가령 내가 DHT11 요게 저기 온도 습도 센서예요. 자, 내가 이거를 쓸 거다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갖다 불러와야 되죠. 그러면 그걸 프로그램 불러온다고 하는 건 그러고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되는데, 자, DHT11 라이브러리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요게 찾아줘요. 쭉 찾아가지고 DHT11 센서 라이브러리 바이 누가 여기서 제공을 해주나 봐요. 자, 여기서 찾아져요. 그러면은 그거를 설치, 여기 클릭해 주면은 여기 설치가 돼요. 근데 그냥 보면은 안 보여요. 마우스를 갖다가 요 칸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요게 보여요. 지금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 밑에.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여기 탁 올려놓으면은 요게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요. 이 마우스를 여기다 탁 올려놓으면은 여기 나타나요. 요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요쪽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옛날 소프트웨어 이거 스케치는 여기 나타나는데 최근에 스케치는 이쪽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되면은 인스톨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설치됐다고 되고 버전이 뭐 얼마 이렇게 뭐 나와요. 자, 그래서 필요한 그 부품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설치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스케치 안에서 불러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니면은 주변 장치들을 만들어서 팔면서 그 라이브러리를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해줘요. 그런 경우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인터넷에서 구글링해서 찾아야 되는데 zip 파일 형태로 보통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운로딩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파일을 갖다가 zip 파일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내 PC에 어느 폴더에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스케치 밑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들어가서 zip 라이브러리 추가. 요 라이브러리 관리 밑에 있어요. 자, 요걸 클릭을 해주면은 zip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라고 하는 그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거 클릭해주면은 지가 알아서 라이브러리를 요 스케치 안에다가 연결을 해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스케치에다 연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 매니저, 라이브러리 관리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추가. 요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으면은 설치가 돼 있으면 설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앞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나 라이브러리 추가, zip 라이브러리 추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추가된 라이브러리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에서 그 밑에 쪽에 쭉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쭉 여기 앞부분은
그 아두이노 스케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고, 그 다음에 추가된 라이브러리는 요 밑에 쪽에 있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게 되면 앞에 DHT11 그 센서 추가했죠. 그러면 밑에 쪽에 가보면 DHT11 해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확인해 보면은 추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추가가 된 거는 스케치에 붙어 있는 거고 내 프로그램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프로그램에서 그 부품을 쓰려면 가령 이제 이건 서버, 여기 앞에 있다는 거 센서, 내 프로그램 안에다가 자 include, 요게 매크로라고 그랬죠. 자 include server.h, 요게 서버 라이브러리예요. 표준 라이브러리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내 프로그램 안에 요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불러오게 돼. 내 프로그램에다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 온수도 센스를 쓸 때는 include DHT11, DHT.h 혹은 DHT11.h 뭐 이렇게 요 센서가 라이브러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DHT.h 혹은 DHT11.h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를 불러오는데, 자, 서버는 스케치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자, 요 온수도 센서는 내가 불러와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추가 설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불러오면 라이브러리 이름이 이제 server.h, dht.h인데, 자,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줘도 되고, 따옴표로 표시해줘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전체 프로그램의 동작까지 봅시다. 자, PC가 있으면 여기에 스케치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게 C 코드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C 코드로 요거를 작성해 주면은, 자, 이 프로그램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이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고급 언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게 컴파일이에요. 그 하는 작업을 컴파일러, 뭐 이런 거 이제 컴파일. 자, 그 다음에 앞에 라이브러리 불러온다고 그랬죠. 그 라이브러리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붙여줘야 돼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다가 라이브러리를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링크라 그래요. 자, 이렇게까지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아두이노 우노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운로딩 혹은 업로딩 혹은 굽는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내려가면 다운로딩이 되고, 스케치에서는 이걸 업로드라고 용어를 해. 보통 다운로드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스케치에서는 업로드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 우노 보드에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실행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예제, 자, 기본 예제가 스케치 안에 들어 있어요. example 예제, 그 다음 베이식, 그 다음에 블링크 클릭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창이 쭉 이제 요 스케치 창이 하나 더 뜨면서 블링크 예제 코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설명문이에요. 그냥 사람이 읽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이건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이건 다 지워도 상관없고, 사람이 읽으라고 넣어준 문장은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이 뒤에 문장을 무시를 하게 돼요. 안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거를 컴파일을 못하니까 에러를 내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끝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void setup, void loop, 요거는 앞에서 봤었죠. setup은 설정이에요. 자, 핀 모드 LED built-in, 자, 요거를 아웃풋으로 설정하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주황색, 고동색, 자, 요건 명령어예요. 그 다음에 여긴 파란색, 녹색, 애매하게 색깔을 해놔가지고, 자, 요거는 예약어예요. 미리 요 스케치가 나는 요렇게 돼 있는 문자열은 어떤 용도로 쓸 거야 라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변수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는 스케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문자열이니까 그거를 변수로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코드는 까만색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미 쓰고 있는 예약어예요. 디지털 라이트 LED 빌트인이라는 포트를 하이로 출력을 하라. 1을 내보내라. 5V를 내보내라는 얘기고, 딜레이 1000은 자 미리세컨드예요. 1000ms니까 1초간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LED 빌트인 포트에 로우를 내보내니까 이거는 이번에 LED를 요거는 켜고 요거는 끄는 명령어고, 다시 1초 기다려요. 그러면은 루프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1초 켜지고 1초 꺼지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자, 그러면 뭐 어떤 놈을 키냐? LED 빌트인. 거기 앞에서 PC 13 LED가 있다고 그랬죠. 그 놈을 갖다가 끄거나 켜거나 해줘요. 자, 여기 셋업, 그 다음에 루프. 자, 그래서 요거 여기 옆에 요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요 놈 누르면 돼요. 요거. 자, 요거는 문법 확인할 때 사용하면 되고, 에러가 있나, 내가 작성을 잘못했나. 자, 문제가 없으면은 요걸 누르면 되는데, 요거는 에러 확인, 요거 과정을 다 포함해. 여기에 포함하고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넣어주는 것까지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제 없으면은 요 놈을 클릭해주면 돼요. 자, 클릭해주면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해줘요.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PC13 LED가 여기 있죠? 요거는 여기 연결돼 있어요. 자, 요 놈이 깜빡거릴 거예요. 자, 근데 자,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자, 빵판 이렇게 된 거 빵판, 요거 점퍼선이라고 그래요. 자, LED 이렇게 생겼고 다리 긴 쪽이 플러스. 자, 빵판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빵판은 쓰지 않을 거예요. 빵판은 내부에 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안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핀을 꽂으면은 여기하고 여기 사이는 요 빵판 내부에서 연결되고, 나머지 배선은 여기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선을 연결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연결해 준 거 빵판, 브레드보드, 영어로 브레드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빵판이라고 그러는데 왜 브레드보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요. 자, 그리고 자, 이 포트에는 이미 내부에 LED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선해 주면은, 자, 요 놈과 요 놈은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 코드 업로드 하면 되는데, 앞에서 이게 example basic 블링크 하면 요거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운로딩 업로드하고 돌려보게 되면은, 자, 요거 LED 요거 두 개에서 연결됐죠. 근데 똑같이 요거 켜지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 연결된 거고, 자, 요거는 전원이 들어오면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PC하고 통신이 되면은 아마 요 LED가 깜빡깜빡 거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거에 켜지니까 요 놈이 없어도 되겠죠. 그냥 요거 확인해 보면은 요 블링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습은 요거 예제, 그 다음에 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명령어 안에서 요게 시간을 나타내요. 미리세컨드 단위예요. 그러니까 1초 켜지고 1초 꺼지고. 그래서 요 시간을 바꿔주면은 깜빡이는 그 시간 간격이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바꿔가서 한번 돌려보고, 자, 조금 더 빨리 깜빡이게 해봐요. 자, 수십 미리세컨드 정도. 자, 20Hz 정도의 속도로 깜빡이면은 요게 50ms 간격으로 깜빡이면 되죠. 그러면 25ms 켜고 25ms 끄면 되니까 여기 지연 시간, 켜지고 꺼는 시간 숫자를 25를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20Hz 1초에 20번 깜빡이는데, 자, 우리 눈으로 그게 깜빡이는 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줄여가지고 우리 눈으로 깜빡깜빡 켜지고 꺼지는 게 눈으로 구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